네, 잘 들었습니다. 최중락 특파원이 현지 미국 국방부의 네.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미국에 따르면 그렇다면 이번에 폴란드의 미사일 공격은 러시아가 한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일단 국방부에서는 스트라이크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뭐 오폭보다는 뭐 공격이지 않겠냐라고 그렇죠. 하는데 조금은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포인트에서 다시 좀 잡아드릴 텐데요. 네. 일단은 시장의 흐름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앵커 포인트는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이 폴란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시장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나온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예상보다 하락세가 더 깊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국채금리가 안정을 찾으면서 나스닥 중심 그리고 뭐 3대 지수 모두 강한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는 0%대로 떨어졌고, PPI는 전월 대비 0.2%까지 하락한 겁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다 선행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싸지면 당연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비싸지는 거고 조금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완화되면 이 소비자 지수도 이제 완화되다 보니까 다음 달에 나올 소비자 물가 지수도 조금 더 완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로 시장은 강한 상승을 보인 게 초반이었습니다. 네. CPI에 이어서 PPI 서프라이즈로 또 시장은 안도 랠리를 펼쳤고 네. 여기에 이제 물가 떨어지는 걸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여기에 숟가락을 제대로 하나 얹으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완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또 이 방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장중에 우리 시각으로 3시 정도 되겠습니다. 네. 새벽 3시 정도 되는데 폴란드의 미사일이 두 발이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굉장히 빠르게 축소되는 뉴스가 나왔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사실 공급망 완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을 기인해서 물가가 하락했는데 이 전쟁 리스크가 더 커진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물가 지수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이슈거든요. 그렇죠. 더불어서 이게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게 아니라 폴란드, 맞습니다. 즉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된 국가에 떨어진 겁니다. 나토의 공격은 꼭 미국의 공격이다라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참전 가능성 그리고 어쩌면 이제 러우 전쟁이 좀 종식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러시아 측에서는 타스 통신을 통해서 공격을 일단 부인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국방부에서는 랜딩이 아니라 이 스트라이크 즉 공격이라고 했지만 러시아 측에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실수를 인정하는 모드로 가는 거 아니냐. 예. 확전보다는 오히려 이로 인해서 러시아가 나토와의 대결 구도로 가는 거를 좀 꺼리게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가장 최신 뉴스들을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고위 정보 관계 당국자와 또 국방부에 따르면 지금은 현재로서는 어떤 보도도 확인할 수 없다. 네.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라고 말하면서도 나토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분명하다는 원칙 또한 그렇죠. 강조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게 정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다가 발생한 오발 사건인지 아니면 의도한 것인지에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나토의 대응도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우크라이나 공격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지만 그렇습니다. 나토 영토 특히 이제 폴란드에 떨어졌다라는 거는 조금 더 전쟁 리스크가 더 오히려 커지는 거죠. 확전되거나 예. 즉각적인 반응은 확전되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확전이 됐을 때는 러시아도 지금은 사실은 무기가 없거든요. 네. 러시아가 붕괴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좀 사안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미국 선물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확전의 가능성보다는 이제 러시아가 일단 부인했다라는 점에서 네.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오발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확전에 대한 우려는 일단 희석된 것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포인트로 빠르게 넘어가 보면 워렌 버핏 얘기를 다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버핏 뉴스는 사실 저희 장중에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어제 좀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오늘 반영을 했습니다. TSMC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DR 같은 경우에는 무려 11%나 급등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이상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의 반도체 지수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역시 버핏은 버핏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아마 시장에선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버핏이 샀다? 결국 내년에 갔을 때는 다들 반도체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옥시덴탈이라든지 쉐브론 같은 에너지주를 버핏이 사들이기 시작했을 때 야, 이거 에너지 왜 사지? 이런 코멘트가 많았거든요. 결국은 버핏이 옳았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 TSMC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중화권에서 우리나라로 자금이 유입되는 상당 부분의 지분이 또 TSMC를 팔아서 삼성전자나 우리나라의 반도체 주식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반도체 전체적으로는 바닥에 대한 시그널을 준 거 아니냐. 그렇다면 뭐 삼성전자가 중화권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스탑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군요. 전체적인 반도체가 바닥을 그려간다는 측면에서는 또 호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반도체 주식이 어제 강하게 상승했던 배경은 또 버핏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잠시 화면에 오류가 있었는데 지금 나가니 맞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아까 3% 정도 올랐죠. 맞습니다. 네. 워런 버핏 형님이 TSMC 말고 삼성전자를 형님이신가요? 어르신. 삼성전자를 사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그러니까요. 오판이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워런 버핏의 TSMC 매수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 중에도 계속 녹여서 네. 한국 시장 투자 아이디어로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